어싱, 연결하는 방법. 우리는 마당이나 해변, 잔디공원, 콘크리트, 비포장길 어디든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맨발로 걸으라고 수없이 말해왔다.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고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낮에 걸으면 비타민 D도 얻을 수 있다. 위로는 햇빛에서 비타민 D를 얻고 아래로는 땅에서 항염증 에너지를 얻는다. 운동도 하고 비타민 D도 얻고 땅 에너지도 얻으니 일석삼조이다. 땅 에너지는 마음만 먹으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차에 기름을 넣듯 인위적으로 몸에 땅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알약도 아니고 물약도 아니다. 바르는 연고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것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게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한계가 없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찾는다. 우리 몸과 웰빙을 생각한다면 이 땅 에너지야말로 그린 에너지의 원형이자 최고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발바닥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신경 말단이 더 촘촘히 분포되어 있다. 또 족소음 신경의 기시혈인 용천혈이 있고 거기에서 시작해 몸의 중심으로 경맥이 올라간다. 그러므로 발바닥은 땅에서 나오는 자유전자와 자연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만나는 최적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발바닥에는 해부학적으로 땀샘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손과 머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땀 분비량이 많다. 땀으로 수분이 생기면 땅과 생체 전기체인 우리 몸 사이의 전자의 흐름, 즉 전기 전도가 더 쉬워진다. 이런 점을 보면 조물주의 인체 설계는 참으로 절묘하다. 나일론이나 면양말도 수분이 통과되므로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맨발이 가장 좋다. 맨발로 걸을 기회. 맨발 걷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몸을 접지할 수 있다. 땅바닥에 앉거나 땅에 발을 대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쉬어도 좋다. 발이나 발목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맨발을 땅에 대고 있기를 권한다. 좀 더 효과적인 어싱을 위해서는 발을 대고 있을 흙이나 잔디에 물을 좀 뿌려서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두 발바닥을 반듯하게 땅에 대고 30분에서 40분가량 앉아 있어라. 사실 꼭 발이 아니라도 손, 발, 다리 등 어떤 부위든 땅에 접촉되어 있기만 하면 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루에 2~3번 접지를 하라. 접지 시간이 길수록 좋다.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자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 30분 정도로도 가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30분에서 40분 접지만으로 생리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측정한 바 있고 연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점이 밝혀질 것이다. 야외에 나가서 접지하기 힘든 경우 집에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의 콘크리트 바닥도 접지하기에 알맞다. 발을 대고 있을 지하실 바닥에 마찬가지로 물을 조금 뿌려서 전도성을 높여준다. 콘크리트는 물과 광물로 만들어진 전도성 물질이다. 지하이므로 콘크리트가 땅에 맞닿아 있고 물을 뿌려서 적셨기 때문에 습기도 있으므로 땅바닥이나 풀에 앉거나 서 있을 때와 같이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나 다른 물질이 덮여 있으면 안 된다. 반면에 아스팔트는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져서 전도성이 없다.
그러므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나 카펫이 깔린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에서는 접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무나 비닐도 마찬가지이다. 물을 활용한다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걷거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접지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소금물에는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물보다 전도성이 훨씬 높다. 전도성은 물속의 광물 함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호수물은 소금물보다 전도성이 훨씬 낮다. 수영장 물도 그럴 것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소형 풀에서는 플라스틱이 물과 땅 사이에 절연체로 작용하여 전도성이 없다. 어싱의 놀라운 점은 무척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의학 전문가인 제임스 오슈만은 매일같이 등장하는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런 신기술들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싱의 최대 장점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부연안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서부연안에서 온 동료가 비행기 멀미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발과 양말을 벗고 15분 동안 잔디 위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확연히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시차 피로가 없어진 거지요. 접지 효과는 이렇게 빠릅니다. 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원인이 무엇이 됐든 일단 맨발로 몇 분 정도 걸어보고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쑤시고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호흡기 문제, 근육통처럼 흔히 겪는 증상에는 접지만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땅에 몸을 접촉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막상 땅에서 맨발로 걸어보려 해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나운 바깥 날씨에 발가락에 동상이라도 걸린다면 달가울 리 없다. 날씨가 좋더라도 바쁜 현대인들로서는 한가하게 맨발로 산책할 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맨발로 다니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일종의 맨발 운동이 진행 중이다. 많은 이들이 관습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시간을 신발 없이 생활한다. 캐나다 일간지에 맨발이 대유행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맨발로 살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팬의 수가 200만 명이 넘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하나다. 인터넷상에서 맨발의 라이프 스타일이 붐을 일으키면서 맨발 생활을 추구하는 모임과 같은 웹사이트에는 가입자가 1,200명을 넘었다고 제니퍼 양은 썼다. 겨울이 걱정된다면 제니퍼 양이 인터뷰한 어느 맨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에 사는 64세의 퇴직한 자동차 업체 근로자로 맨발로 생활한 지 15년째라고 했다. 그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닌다. 그래도 영하 18도에서 선을 긋는다. 기온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지만 그나마 샌들이 고작이다. 다른 맨발인들처럼 그도 신발을 안 신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은 둘째치고 현재의 맨발 붐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발을 벗어던진 이들이 땅에서 치유 에너지를 얻고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누구나 맨발로 걷고 땅바닥에 앉고 땅에서 잤다.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그저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군인, 야영객, 스카우트 단원이 아닌 이상 아무도 땅에서 자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땅과 분리된 데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맨발 대용품. 클린턴 5번은 10년 이상 연구와 실험을 해오면서 의료용 전극 패치를 사용했고 침대 시트, 바닥, 책상용 패드, 여행용,
운동선수용 침낭 등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심지어 실내 반려동물을 위한 쿠션형 패드까지 제작했다. 이 장치들은 원래 연구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가 차츰 대지에서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실내에서도 얻게 해주는 맨발 대용품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 장치들은 땅에 접지봉을 받고 선으로 연결하거나 콘센트의 접지구에 플러그를 꽂아서 땅에 연결하게 된다. 이 어싱 장치들은 잠자거나 일하거나 TV를 보면서 사용 가능하다. 이 장치들은 대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단독으로는 전혀 회복력이 없다. 접지 장치는 야외에서 맨발로 다니기 어렵거나 실내에 있을 때 자연적인 땅 에너지를 몸으로 전도시켜주는 전도체에 불과하다. 핵심은 땅이다. 접지 장치는 단지 대지 위에 눕거나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모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땅과 몸을 연결하는 연장선이라고 봐도 좋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즉시 우리 몸은 대지와 같은 전이가 된다. 어싱 신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수 접지 신발은 이미 정전기 방전 업체에서 작업자의 몸에서 정전기를 제거해서 민감한 전자부품과 칩에 불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어싱 신발은 흔히 볼 수 있는 샌들 바닥에 전도체를 삽입하여 접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표면에 살충제, 쓰레기, 동물 배설물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어싱 상태에서 걸으면 걷기 운동의 이점뿐 아니라 치유적인 자유전자까지 얻을 수 있다. 추운 겨울 선뜻 맨발로 나서기 어려울 때도 어싱 신발이 있다면 야외에서 접지가 가능할 것이다. 범용 어싱 패드. 범용 어싱 패드는 각자 필요에 따라 의자, 책상, 침대, 바닥 등에 깔아서 쓰면 된다. 패드를 책상 위에 깔면 손목이나 팔로, 의자에 깔면 엉덩이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진다. 침대에 깔면 접지 패드와 닿는 부위로 전도가 된다. 바지, 양말 등 옷에 땀이 흡수되면 전도성이 달라진다. 접지 패드는 금속 섬유 메쉬와 전도체로 되어 있으며 콘센트의 접지구나 외부 접지봉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어싱 시트. 가장 실용적이고 일반적인 어싱 방법은 접지시킨 어싱 시트에서 쉬거나 잠자는 것이다. 어싱 기술은 장차 침구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리라 생각한다. 업계에서 앞장서서 다양한 접지 제품을 선보이기를 기대한다. 전 생애의 3분의 1에 이를 만큼 긴 수면 시간 동안 땅과 접촉해 있다면 앞장에서 논의했던 커다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 어싱하는 것이 전신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다. 수면 시간은 인체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에서 회복하고 쉬는 시간이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회복 또한 부분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 그리하여 병이 생기고 악화되면 그 병 때문에 더욱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가벼운 통증, 스트레스, 불면증의 악순환은 대부분 수면 접지로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개중에는 접지 수면을 시작한 이후 수면제가 필요 없어진 사람들도 있다. 한 여성은 수면 접지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푸른 잔디, 꽃, 동물들과 함께 땅 자체가 통째로 연결선을 따라서 침대까지 옮겨온 것만 같았습니다. 꼭 자연에서 둘러싸여서 숲속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어싱 매트리스. 어싱 매트리스는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이자 건강 보조제이다. 어싱 침대라고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보통 7, 8년마다 한 번씩 매트리스를 바꾼다. 기왕이면 매트리스 천에 전도성 물질이 들어간 침대가 어떠한가? 일반 매트리스를 접지 매트리스로 개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도 매우 낮다.
어싱 매트리스에서는 편안한 휴식만이 아니라 건강 증진과 진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잠자는 동안의 말이다. 그저 누워 자기만 하면 치료 효과가 생기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전도성 시트나 다른 맨발 대용품처럼 어싱 매트리스도 외부의 접지봉에 연결하거나 침실에 있는 접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쓰면 된다. 접지 시트와 접지선을 연결하는 똑딱 단추가 없어서 전도성 시트를 접지시키지 못했더라도 그 시트를 어싱 매트리스에 깔면 매트리스의 전도성 섬유와 접촉되어 접지 시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매트리스는 구입처에서 집으로 배달되므로 배달기사가 매트리스를 집 안에 들여놓은 뒤 적절한 접지 방법을 선택해서 연결까지 맞춰주면 간단할 것이다. 우리는 접지 침대가 매트리스 제조업체의 획기적인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싱 매트리스는 분명 매트리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어싱 침낭. 이 전도성 침낭은 특별히 프랑스 사이클팀 및 다른 운동선수들을 위해 강도 높은 신체 활동 후 회복력을 높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쉬거나 잠잘 때 위에 덮는 시트와 밑에 까는 시트 사이에 들어가서 침낭처럼 사용하면 된다. 사용 후에는 돌돌 말아서 작은 천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어싱 침낭은 여행자와 운동선수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 전극 패치와 밴드. 우리는 어싱 연구를 위한 과학 실험에서 전극 패치를 많이 활용했다. 접지 전극 패치는 병원에서 심전도, 뇌전도 등 인체의 전기적 활동을 검사할 때 몸에 붙이는 패치와 흡사하다. 다치거나 상처난 부위 또는 통증 부위 근처에 전극 패치를 붙여서 치유를 앞당기고 국소적 염증과 불편감을 완화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접지 전극 패치가 부상 회복과 근육 긴장 해소에 매우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접지 연구 초기에 실험 참가자들은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전극 패치를 두고 마술 진통 패치라고 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어깨, 무릎 등 국소적 통증을 집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아픈 부위에 접지 패드나 접지 시트를 감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 부위에 접지 전극 패치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 접지 전극 패치는 연구용이나 임상용으로 적합하다. 가정용으로는 허리, 손목, 무릎 등에 감싸서 쓰는 벨로크, 일명 찍찍이 형태의 접지 밴드가 훨씬 실용적일 것이다. 반려동물용 접지 패드. 반려동물용 패드 시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통증, 스트레스 감소, 에너지, 활력, 유연성 증가, 오래된 상처 회복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카시트 패드. 이 같은 카시트 패드는 운전자의 긴장과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난폭 운전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패드는 자동차의 금속 프레임에 연결되어 반접지 상태를 제공한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